딸의 피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걸 아는 순간 엄마는 다시 전사가 되었다. 밤하늘이 먹먹하게 내려앉은 봄밤이었다. 학교 앞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건 전교회장 윤세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손을 흔들고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다음 장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분식집 불을 끄던 엄마 박선희는 경찰에 전화를 받았다. 따님이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이 머리를 비웠다. 냄비 위에서 끓던 국물이 넘쳐 흘러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의 표정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묻어둔 눈빛이 돌아왔다. 경찰은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선희는 기다릴 수 없었다. 창고로 내려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군번표, 낡은 전투복, 그리고 손때 묻은 장갑 한 쌍. 그건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조선인민군 격투부대 장교 박선희. 거울 속 여자는 평범한 분식집 주부가 아니었다. 한때 맨손으로 적을 쓰러뜨리던 전사가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선희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다. 세아의 피 속 자신이 버리고 온 과거의 흔적을 찾는 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을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게 목을 스쳤다. 평범한 엄마의 마지막 가면이 천천히 벗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 딸을 건드린 순간 그건 전쟁이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엄마가 북한 격투부대 장교였다고 19년 만에 최강의 본능이 깨어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을 비쳤다. 정교회장 윤세아는 늘 그렇듯 교단 앞에서 학생들에게 미소를 건넸다. 발표회 준비, 축제 일정, 봉사활동 계획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공책 위로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다. 교실 안은 활기찼고 친구들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를 따라갔다. 세아는 늘 완벽했다. 성적도 리더십도 태도도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낯설미 마음을 스쳤다. 학교 뒤편 낡은 체육관, 거기서 자꾸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는 걸 봤다. 처음엔 시설 보수팀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학생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점심시간 친구 하윤이 세아에게 다가왔다. 세아야, 오늘 축제 준비 끝나면 같이 가자. 하윤의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다. 요즘 따라 자주 전화기를 숨기는 그녀가 신경 쓰였지만 세아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수업이 끝나고 하윤은 체육관 쪽으로 먼저 갔다. 세아는 학생부 서류를 정리하느라 잠시 늦었다. 그날이 이상했다. 교문을 나설 때 뒤에서 누군가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묘하게 숨소리가 느껴졌다. 밤이 깊어지고 축제 준비가 끝났을 때 학교엔 불빛이 몇 개 남지 않았다. 세아는 강당 전등을 끄고 복도를 걸었다. 휴대폰 화면엔 엄마의 문자. 조심히 와. 늦지 말고. 세아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곧 가요, 엄마. 운동장 옆을 지나던 순간이었다. 멀리서 차량 불빛이 번쩍였다. 어둠 속에서 두 남자가 다가왔다. 검은 마스크, 조용한 발소리, 그리고 눈빛. 세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누구세요? 대답 대신 비닐봉지가 얼굴로 덮였다. 숨이 막혔다. 세아는 몸부림쳤지만 손목이 뒤로 꺾였다. 그녀의 마지막 시야에 교문위 깃발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 차가운 바닥, 금속 냄새, 그리고 희미한 기계음이 들렸다. 눈을 뜬 세아는 팔이 묶인 걸 확인했다. 머리가 띵했다. 천장을 보자 작은 카메라가 반짝였다. 어디야, 여긴 뭐야? 목소리는 떨렸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철문이 열렸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세아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너 박선희의 딸이지. 세아는 숨이 막혔다.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남자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그건 곧 알게 될 거야. 그는 책상 위에서 주사기 하나를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반짝였다. 세아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다. 뭐예요, 그거? 검사야. 아주 특별한 검사. 너희 엄마가 19년 전에 놓고 간 걸 확인해야 하거든. 남자의 말에 세아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뭐요? 바늘 끝이 가까워질 때 철문이 다시 열렸다. 다른 남자가 다급히 들어와 속삭였다. 지시가 바뀌었다. 당장은 안 된대. 그들은 세아를 흘끗 보고 나가며 문을 잠갔다. 세아는 두 팔을 비틀며 손목을 빼내려 했다.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묶인 밧줄은 단단했다. 그 시각 박선희는 딸의 교복 상의를 손에 쥐고 있었다. CCTV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라며 자료를 미뤘다. 선희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직접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집 지하 창고로 내려간 그녀는 금속 상자를 열었다. 19년 동안 숨겨온 흔적들이 그대로 있었다. 전투용 장갑, 접착형 나이프, 오래된 무전기,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 그 안에는 숫자와 좌표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짧은 문장 하나. 실험체 7 생존 확인. 선희는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19년 전 그녀는 격투부대 강화 실험에 참여했었다. 혈액을 이용해 근력과 반사신경을 극대화하는 군사 실험. 그 결과 몇몇 대원들의 신체에는 변형된 유전인자가 남았다. 그녀는 탈출했고 모든 걸 묻었다. 그런데 그 흔적이 딸에게 남아 있었다면 지금의 납치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선희는 수첩을 품에 넣고 전화를 걸었다. 전우였던 정철의 번호였다. 오랜만이요. 내 딸이 사라졌소.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그놈들이 움직였군.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자지 않았다. 지도를 펼치고 CCTV 자료를 복사하고 학교 근처 도로 영상을 찾아냈다. 세아가 타고 있던 검은 밴. 번호판의 일부만 보였다. 그녀는 확대의 숫자를 메모했다. 다음 날 오래된 접선 장소로 향했다. 낡은 주차장, 새벽 2시. 트럭 뒤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오래됐군, 선희.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철, 나한테 시간이 없어. 그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너답군. 아직 그 눈빛이네. 선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번호판 일부분, CCTV 캡처. 이걸 찾아줘. 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끄고 차 문을 열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아이 단순히 납치된 게 아닐 거다. 무슨 말이야. 내 딸 피 속엔 내가 버리고 온 모든 게 들어있어. 그들이 실험을 다시 시작했어. 선희의 손이 떨렸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소, 목소리, 마지막 문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간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다. 밤하늘에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번개가 칠 듯 공기가 흔들렸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중심에 한 명의 엄마가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선희. 북한 격투부대 장교 출신. 이제 그녀의 싸움이 다시 시작된다. 새벽이 지나고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어났다.
하지만 박선희의 하루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분식집 간판 불은 꺼진 채였고 주방에는 찢어진 신문 몇 장만이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이미 사라진 딸의 흔적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다. 학교 근처에 CCTV 자료를 복제한 뒤 선희는 경찰서로 향했다. 담당 형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은 추적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선희는 무표정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내가 찾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형사가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선희는 이미 돌아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불법 사이트 접속창을 열어 낯익은 코드를 입력했다. 격투부대 시절 비밀 연락망에 쓰던 구식 암호였다. 잠시 후 화면이 번쩍이며 낯선 문장이 떠올랐다. 명령을 기다린다. 7호. 선희는 손가락을 멈췄다. 19년 전 자신의 코드명 7호. 그녀는 짧게 입력했다. 아이가 납치됐다. 벤번호 73H2. 몇 분 후 답장이 돌아왔다. 위치 추적 중. 실험 자녀 세력 가능성 높음. 접선 준비. 선희는 무전기를 꺼내 주파수를 맞췄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다시 이걸 잡을 줄은 몰랐다. 정철이었다. 난 아직 그때의 손을 기억해. 그가 짧게 말했다. 딸을 찾고 싶으면 두려움부터 버려라. 선희는 아무 말 없이 무전기를 껐다. 이미 그 말을 듣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결심은 끝나 있었다. 윤세아는 여전히 어두운 방 안에 있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잠과 깨어남의 경계가 흐려졌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금속 끄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여자아이의 울음. 그녀는 벽에 귀를 댔다. 바로 옆방에서 누군가 있었다. 작은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언니, 언니 거기 있어요? 세아는 깜짝 놀라 속삭였다. 누구야? 나는 지민이야. 나도 여기 갇혔어. 그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로 젖어 있었다. 세아는 벽을 두드렸다. 괜찮아. 우리 나갈 수 있어. 그녀는 두려움을 눌렀다. 한쪽 벽 틈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공기 방향을 따라가면 밖과 통하는 곳이 있을지도 몰랐다. 세아는 신발끈을 풀어 묶인 손목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피가 다시 흐르며 통증이 몰려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때 철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눈빛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는 주사기와 작은 냉각통을 들고 있었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쳤다. 가만히 있어. 안 다치게 할게.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무감했다.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외쳤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는 주사기를 들었다. 너의 피가 필요해. 아주 오래된 실험을 완성해야 하거든. 세아는 벽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남자의 팔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 순간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박선희는 폐공장 앞에서 차를 세웠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손목 시계를 눌러 위치 좌표를 확인했다. 정철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여기서부터는 혼자 들어가야 한다. 내부 감식이 많다. 선희는 숨을 고르고 몸을 낮췄다. 금속 펜스를 넘자 냄새가 달라졌다. 기름, 녹, 그리고 사람의 채취.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엔 오래된 기계 부품들이 널려 있었다. 한쪽 벽에 모니터 몇 대가 깜빡였다. CCTV 화면 속 하얀 방 안에 묶인 소녀가 있었다. 세아였다. 선희의 눈동자가 떨렸다. 잠시 숨을 멈췄다. 딸의 얼굴, 입술, 눈빛이 화면 속에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칩을 꺼냈다. 무음 감시기 교란 장치. 벽에 붙이자 짧은 진동이 울렸다. 화면이 일순간 흔들리고 경보등이 꺼졌다. 선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몸이 기억하는 길이었다. 격투부대 시절 침투와 제압 훈련을 수백 번 반복했었다. 그 감각이 다시 돌아왔다. 복도 끝 철문 앞에 서 있는 경비원 2명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쇠막대를 들었다. 첫 번째 남자의 목덜미를 쳤다. 소리도 없이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돌아보기도 전에 발차기가 날아갔다. 무릎이 꺾이고 그는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선희는 그들의 무전을 빼앗아 주파수를 확인했다. 내부 채널은 2개였다. 하나는 연구실, 하나는 통제실. 연구실 쪽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표본 채취 완료. 곧 이동한다. 선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연구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안을 들여다봤다. 딸이 의자에 묶여 있었고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남자의 팔에 그늘이 드리웠다. 선희가 들어선 것이다.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깨졌다. 남자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손이 허리로 향하자 그녀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팔을 비틀어 넘기고 무릎으로 복부를 찼다. 남자가 쓰러졌다. 세아는 엄마를 보고 숨을 멈췄다. 엄마. 선희는 묶인 밧줄을 풀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보음이 울렸다. 붉은 불빛이 번쩍였다. 통제실에서 문이 잠겼다. 선희는 세아의 손을 잡았다. 달려. 두 사람은 복도를 내달렸다. 뒤에서 총성이 터졌다. 금속 파편이 벽을 튀겼다. 선희는 몸을 돌려 반격했다. 손에 쥔 쇠막대가 번쩍이며 날아갔다. 뒤쫓던 남자가 쓰러졌다. 출구가 보였다. 바로 앞에서 철문이 닫히려 했다. 세아가 뛰어들어 팔을 뻗었다. 문틈을 막은 채 숨이 거칠게 섞였다. 선희가 달려가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둘은 문 밖으로 넘어졌다.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다. 멀리서 정철의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희는 딸을 차에 태우며 말했다. 끝난 게 아니야. 세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왜 나를 노렸던 거야? 선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너의 피 속에 내가 버리고 온 세상이 남아 있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차량이 움직였다. 뒤편 공장에서는 불길이 솟았다. 붉은 불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박선희는 창밖을 보며 짧게 속삭였다. 다시 시작됐구나. 그녀의 눈빛은 냉철했고 세아는 처음으로 그 눈빛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느꼈다. 그게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불빛이라는 것을. 그 밤 모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도심 외곽도로 검은 SUV가 속도를 높였다. 차 안엔 박선희와 윤세아, 그리고 운전석에 정철이 있었다. 뒷좌석에서 세아는 손목에 붕대를 만지며 물었다. 엄마, 그 사람들이 왜 나를 노린 거야? 선희는 잠시 입을 닫았다. 정철이 대신 말했다. 내 피에 그들이 만든 흔적이 남아 있었어. 세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이에요? 제 피예요? 선희는 조용히 말했다. 19년 전 내가 실험을 당했을 때 내가 내 뱃속에 있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아는 숨을 삼켰다.
그럼 나는 그 실험체이.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인간이야.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소중한 인간이야. 정철은 백미러로 뒤를 보며 말했다. 문제는 그걸 아는 놈들이야. 뒤에서 헤드라이트 2개가 따라붙었다. 검은 세단이었다. 선희는 창문을 열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새야, 고개 숙여. 총성이 터졌다. 차량 뒷유리가 산산이 부서졌다. 정철이 핸들을 꺾으며 외쳤다. 붙잡혔어. 오른쪽 언덕길로 간다. 선희는 글러브 박스를 열어 금속 원통을 꺼냈다. 연막탄이었다. 핀을 뽑아 창밖으로 던지자 흰 연기가 터졌다. 도로가 순식간에 뒤덮였다. 차량은 언덕길을 올라 폐창고 앞에 멈췄다. 정철이 말했다. 여기서 잠시 숨자.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선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은 언제나 약한 사람을 이용해.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아. 창고 안은 차가웠다. 선희는 어둠 속에서 휴대용 모니터를 켜 CCTV 신호를 추적했다. 정철이 벽을 두드리며 말했다. 그들이 너무 빨라. 이미 위치를 추적 중이야. 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너한테 아직 남은 장비 있지? 그는 주머니에서 칩 하나를 꺼냈다. 보급형 방해 신호기야. 단 5분 버텨. 선희가 받으며 짧게 말했다. 그 5분이면 충분해. 세아는 어둠 속에서 몸을 떨었다. 몸 안이 이상하게 뜨거웠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했다. 세아야, 괜찮아? 선희의 목소리가 닿자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몸이 이상해. 정철이 손전등을 비췄다. 세아의 손등 혈관이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이게 그들이 노린 거야. 완성체. 선희는 세아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 그건 병이 아니야.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세아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호흡이 잠시 고르게 변했다. 하지만 바깥에서 바퀴 소리가 들렸다. 정철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놈들이 왔다. 창고 문이 폭발하며 열렸다. 검은 복장을 한 남자 5이 들이닥쳤다. 선희는 재빠르게 세아를 밀쳐 벽 뒤로 숨겼다. 정철이 총을 꺼내 2발을 쏘았다. 탄피가 바닥을 튀겼다. 남자 2이 쓰러졌지만 나머지 3명이 달려들었다. 선희는 몸을 낮추며 첫 번째를 제압했다. 팔을 비틀고 목을 눌렀다. 2번째가 뒤에서 칼을 꺼내 들었지만 정철의 총성이 그보다 빨랐다. 짧은 순간 어둠 속에서 세아의 눈이 번쩍였다. 그녀는 벽을 짚고 일어섰다. 귀에서 피가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공기가 느리게 움직였다. 마지막 남자가 엄마 쪽으로 뛰어드는 걸 보자 몸이 먼저 반응했다. 세아는 달려들어 팔로 상대의 어깨를 잡고 돌렸다. 그 동작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었다. 하지만 정확했다. 남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다. 선희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세아, 방금. 세아는 숨을 몰아쉬며 손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철은 자네를 치우며 말했다. 지금 나가야 해. 지원이 올 거다.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세아, 걸을 수 있겠어? 괜찮아. 그녀는 흔들리는 다리를 세우며 말했다. 이제 도망만 치지 않을 거야. 선희는 순간 딸의 눈빛에서 자신을 보았다. 3사람은 창고를 빠져나와 언덕길을 달렸다. 멀리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세아의 손끝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 안에서 미세한 전류처럼 생명이 뛰고 있었다. 선희는 그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숨기지 말자. 내 안의 힘이 우리 모두를 지킬 거야.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이 새벽빛을 반사하며 빛났다. 정철이 앞서 걸으며 짧게 말했다. 놈들은 다시 올 거다. 선희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간다. 그녀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없었다. 차가운 공기 속 그들의 발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그리고 그 발자국이 향한 곳, 그곳엔 19년 전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산등성이 위로 희미한 햇살이 비쳤지만 박선희의 얼굴엔 그림자가 짙었다. 그녀는 도심을 벗어나 낡은 창고에서 임시 거처를 만들었다. 세아는 담요에 둘러싸인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등에는 아직도 미세한 빛이 남아 있었다. 선희는 그 빛을 조용히 바라봤다. 정철이 컵라면을 내밀며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오래 숨겼던 이유, 이제 이해되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정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그때 실험이 완전히 중단된 줄 알았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그놈들이 다시 움직였어. 그들은 내 아이를 찾아내기 위해 세상을 뒤졌을 거야. 세아가 작게 몸을 움직였다. 엄마. 선희가 다가갔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세아의 표정은 불안했다. 꿈속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희미한 속삭임, 낯선 목소리.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돌아와라, 완성체 7. 세아는 눈을 번쩍 떴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엄마. 선희가 놀라 손을 잡았다. 괜찮아, 악몽이야. 아니야, 목소리가 들렸어.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 정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전기를 켰다. 주파수를 돌리자 낮은 잡음이 들렸다. 그 소리 사이로 짧은 전파가 섞였다. 실험체 7 확보 실패. 반응 개시 중. 정철은 얼굴이 굳었다. 놈들이 널 추적하고 있어. 피 속의 신호를 이용하는 거야. 선희는 딸의 손목을 잡았다. 그럼 피를 막아야 해. 그녀는 가방에서 금속 밴드를 꺼냈다. 손목과 목 뒤에 장착하자 미세한 자성이 흐르며 신호가 차단됐다. 세아의 몸이 잠시 경련하듯 떨렸다. 하지만 곧 호흡이 안정됐다. 선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실험이 시작된 곳으로 가야겠어. 그곳은 오래된 산속의 폐병원이었다. 19년 전 선희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던 장소. 그녀는 운전대를 잡으며 무표정한 얼굴로 길을 바라봤다. 세아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여기가 그때의 곳이야? 그래. 이 안에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졌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죽었어. 병원 건물은 벽이 무너져 있었고 창문엔 덩굴이 엉켜 있었다. 정철이 앞장서서 문을 밀었다. 안쪽은 먼지투성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표식이 남아 있었다. 생화학 7부대. 세아는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벽을 스쳤다. 순간 짧은 전류가 그녀의 팔을 타고 올라왔다. 엄마, 나 뭔가 보여. 뭐가 보여? 사람들이 실험대 위에 누워 있어. 그리고 나랑 같은 사람들. 세아의 눈이 흔들리며 초점이 사라졌다. 선희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정신 차려. 정철이 말했다. 그녀가 기억을 되찾고 있는 거야. 피가 기억하는 거지.
선희는 세아의 머리를 감싸며 낮게 속삭였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 과거는 내 몫이 아니야. 하지만 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알아야 해. 나 때문에 모두가 죽은 거잖아. 그 순간 천장 위에서 금소금이 울렸다. 선희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정철이 총을 들었다. 천장 패널이 떨어지며 검은 인물이 뛰어내렸다. 그의 눈빛은 낯익었다. 선희가 숨을 멈췄다. 장현수, 19년 전 그녀의 부하이자 실험을 감시하던 남자였다. 그가 낮게 웃었다. 오랜만이군, 선희 동무. 아직도 인간으로 살고 있었나 보지. 선희는 무기를 들었다. 넌 죽은 줄 알았어.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죽은 척했지. 그게 명령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번 명령은 너와 내 딸을 데려가는 거야. 세아가 선희 뒤로 숨었다. 그녀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빛이 번쩍이며 세아의 손끝에서 전류가 튀었다. 장현수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이게 실험의 완성체인가? 선희는 세아를 감싸며 외쳤다. 뒤로 물러서 세아. 하지만 세아의 눈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다. 그녀는 앞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순간 공기가 흔들리고 천장의 조명이 모두 꺼졌다. 정철이 외쳤다. 에너지 폭주야. 멈춰. 선희가 세아의 손을 잡았다. 세아야, 내 목소리 들어. 괜찮아. 멈춰. 세아는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빛이 천천히 사라졌다. 주변은 조용했다. 장현수는 벽에 기대어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역시 완성됐군. 넌 이미 인간을 초월했어. 선희가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넌 인간이길 포기했지. 그가 피를 토하며 웃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내 딸이 어떤 존재인지. 그 말과 함께 그가 쓰러졌다. 정철이 뒤를 돌아봤다. 이제 놈들이 몰려올 거다. 선희는 세아를 일으켰다. 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엄마, 이제 도망치지 말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선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끝내자. 우리 손으로. 밖으로 나서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낡은 병원을 뒤로한 모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그 새벽, 그들은 다시 싸움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이유를 가지고. 비가 점점 굵어졌다. 산길을 벗어나자 낡은 창고촌이 보였다. 박선희는 차를 세우고 숨을 골랐다. 정철이 옆에서 말했다. 잠시 쉬자. 세아 상태가 불안정해. 세아는 조수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손끝이 붉게 빛나고 피부 아래로 전류가 흐르듯 요동쳤다. 그녀는 괴로워하며 낮게 신음했다. 엄마나 몸이 이상해. 선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하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열은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다. 마치 내부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했다. 정철이 휴대용 스캐너를 꺼내 그녀의 팔에 대었다. 수치가 급상승하고 있어. 그는 숨을 삼켰다. 세포가 변이 중이야. 선희가 고개를 들었다. 멈출 방법은? 그는 침묵했다. 선희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말해. 정철이 낮게 말했다. 그걸 멈추려면 그 피의 근원을 없애야 해. 선희의 손이 멈췄다. 그건 곧 세아를 죽이라는 말이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정철을 바라봤다. 그건 내가 할 수 없어. 정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겠지. 하지만 그 아이가 완전히 변하면 너도 죽을 거야.
그 순간 세아의 비명이 터졌다. 유리가 깨지고 차량이 흔들렸다. 전류가 번쩍이며 차 안의 모든 기기가 꺼졌다. 세아는 눈을 떴다. 동공이 빛나고 숨이 거칠었다. 엄마, 나 무서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 같은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선희가 두 팔로 끌어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세아의 손끝에서 번개가 터졌다. 선희의 팔에 화상이 생겼다. 정철이 외쳤다. 지금 나가. 폭주야. 선희는 차 문을 열고 세아를 끌어냈다. 비가 퍼붓는 들판 위 모녀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세아는 숨을 몰아쉬며 울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다 망가졌어. 선희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딸의 얼굴을 잡았다. 들어, 세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들이 잘못된 거야. 너는 내 딸이야. 그걸 잊지 마. 그 말과 함께 세아의 눈빛이 조금씩 돌아왔다. 하지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정철이 총을 들고 말했다. 놈들이 다시 왔다. 검은 벤 세대가 들판 위로 진입하고 있었다. 선희는 세아를 뒤로 밀쳤다. 정철, 세아를 데리고 나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선 안 돼. 선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금은 내가 막아야 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금속 막대를 잡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차 문이 열리고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장현수였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가 웃으며 외쳤다. 도망칠 곳은 없다, 선희.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발밑에 진흙이 튀었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한테서 딸을 뺏어갈 순 없어.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첫 번째 남자가 총을 겨눴고 동시에 그의 팔이 꺾였다. 선희는 몸을 회전시켜 두 번째를 제압했다. 비와 피가 섞인 냄새가 퍼졌다. 정철이 외쳤다. 선희, 뒤쪽?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몸이 반응했다. 총성이 울리고 그보다 빠른 손이 방아쇠를 밀쳤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남자 셋이 쓰러졌다. 하지만 장현수가 그대로 걸어왔다. 넌 아직도 변하지 않았군. 감정이 약점이지. 그의 손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선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나야. 총성이 울렸다. 비가 그 총성을 삼켰다. 선희의 어깨가 흔들렸다. 총알이 스쳤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장현수의 목덜미를 잡았다. 둘은 엎어졌다. 빗속에서 싸움은 길게 이어졌다. 몸이 부서지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피비린내. 결국 장현수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피를 토하며 웃었다. 넌 결국 내 딸을 잃게 될 거야. 그 피는 멈추지 않아. 선희가 손을 떨며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거짓말이야. 그가 마지막으로 웃었다. 피는 진실을 속이지 않아. 그리고 숨이 멎었다. 정철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선희, 괜찮아?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세아는 멀리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 눈동자 속에 번개 같은 빛. 그녀는 엄마를 향해 다가왔다. 엄마, 나 그 사람 말이 사실이야? 선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대답 대신 딸의 이마에 손을 올렸다. 내가 멈춰줄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사랑한다, 세아야. 세아가 울부짖었다. 엄마 안 돼. 그 순간 강한 빛이 두 사람을 휘감았다. 비가 멈춘 듯
공기가 멎었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다. 그리고 폭발처럼 모든 것이 흩어졌다. 어둠 속 세아의 목소리만이 울렸다. 엄마 어디 있어?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 빛의 중심엔 한 사람만 남아 있었다. 세아의 눈빛은 슬픔과 결심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내가 끝낼게. 이 피의 원인을 내가 끝낼게.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뒤로 번개가 다시 빛났다. 비가 그치고 새벽 안개가 들판을 덮었다. 윤세아는 혼자 서 있었다. 땅은 패였고 금속 냄새가 공기를 물들였다. 엄마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다.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힘이었다. 정철이 멀찍이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와 비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세아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어디 갔죠? 정철은 침묵하다가 낮게 답했다. 에너지가 폭발할 때 중심부가 비었어. 흔적이 없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없다는 건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찾을 수 있다는 뜻. SUV의 트렁크가 열렸다. 부상약품, 응급패드, 소형 드론 2대. 정철이 드론을 켜며 좌표를 입력했다. 이 금방 통신 기록을 긁어올 거다. 세아는 그의 손짓을 잠시 지켜보다가 말했다. 도망치지 않아요. 정철이 웃었다. 내 눈빛이 바뀌었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찾을 거예요. 엄마를 그리고 이 짓을 한 사람들을. 그녀는 손등을 바라보았다. 피부 아래의 빛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통제할 수 있을까? 숨을 고르고 심장 박동을 세웠다. 하나, 둘, 셋. 손끝에 떨림이 잦아들었다. 내가 너를 움직인다. 내가 멈춘다. 그녀는 조용히 주문을 걸 듯 되뇌었다. 드론 화면에 신호 패턴이 떴다. 미세한 주파수의 흔들림. 정철이 눈을 가늘게 떴다. 병원 쪽에서 2갈래. 하나는 북동, 하나는 남서. 세아가 묻었다. 어디가 핵심이에요? 그가 답했다. 북동. 깊은 산, 전파가 묻힌다. 오래된 지하시설일 가능성.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는 북동으로 가요. 남서는 믿기겠죠. 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바퀴가 돌마다 미끄러졌고 수풀은 차체를 긁었다. 세아는 창밖을 보았다. 나무가 하나둘 뒤로 밀리고 안개가 끊어졌다. 정철이 속도를 줄였다.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그녀는 문을 열었다. 땅이 젖어 있었고 흙은 차갑고 단단했다. 숲은 조용했다. 새소리가 없었다. 정철이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다. 바닥에 묻힌 얇은 금속선. 감지 트랩이었다. 그가 칼날로 선을 끊고 가지로 흔적을 덮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세아의 발목이 흔들렸지만 곧 안정됐다. 몸이 더 가벼워졌다. 청각이 넓어지고 공기의 결이 손끝에 닿았다. 막다른 바위벽이 길을 막았다. 정철이 돌아섰다. 여기가 맞아. 작전 때 쓰던 길과 같아. 세아는 바위를 손바닥으로 더듬었다. 차가운 표면, 미세한 진동. 여기 숨구멍처럼 울려요. 그녀가 손을 가볍게 두드렸다. 텅, 낮은 공명음. 정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 뒤에 빈 공간이 있어. 바위 틈 아래 낡은 환기구가 있었다. 철망은 녹슬었고 나사 2개가 남아 있었다. 세아가 손끝을 끌어올리자 금속이 울었다. 힘으로 뜯을 수 있을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손바닥을 밀어 넣었다.
피부 아래에 빛이 따라 올라왔다. 금속이 비명을 지르듯 구부러졌다. 철망이 빠졌다. 정철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컨트롤이 돼? 어느 정도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좁은 통로로 몸을 말아 들어갔다. 바람이 역류했고 먼지가 폐를 찔렀다. 세아는 앞장섰다. 빛이 손등에 어슴풀에 번지며 어둠을 밀어냈다. 통로가 끝날 즈음 아래로 떨어지는 사다리가 나타났다. 정철이 손가락으로 셋을 세고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소리내지 말고. 바닥에 닿자 콘크리트 냄새가 뚜렷했다. 복도 양쪽으로 전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낡은 표지판이 기울어 있었다. 실험동 2구역 격리실. 세아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눌렀다. 멈춰. 지금은 뛰지 마. 정철이 앞쪽 벽 카메라를 가리켰다. 활성. 하지만 반응이 둔해. 그가 포켓에서 작은 칩을 꺼냈다. 10초짜리 눈가림. 그 사이 지나가.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달리기 시작. 숨 고르게. 시선은 낮게. 두 번째 모퉁이를 돌자 철문이 나타났다. 문틈 사이로 하얀 빛. 사람의 기척? 세아는 귀를 기울였다. 3명. 한 명은 구분걸음. 한 명은 무장을 만지는 소리. 마지막 하나는 숨이 깊다. 정철이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어떻게...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밀기 전 손목에 찬 금속 밴드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난밤 엄마가 채워준 장치였다. 그녀는 밴드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더 버텨줘. 문이 열렸다. 첫 번째 남자가 놀라며 손을 올렸다. 질문 대신 행동. 세아는 낮게 파고들어 다리를 걸었다. 남자의 무릎이 꺾이며 바닥이 울었다. 두 번째의 총구가 반짝였다. 정철의 탄이 먼저 구멍을 냈다. 마지막 한 명이 뒤로 물러나 경보 버튼을 찾았다. 세아가 손을 뻗었다. 불빛이 꺼졌다. 순간의 암흑. 그녀의 발걸음이 어둠에서 선명해졌다. 목덜미를 잡아 비틀고 팔목을 비워냈다. 금속이 바닥에 튀며 멎었다. 복도 끝 유리벽 안쪽에서 희미한 실루엣들이 움직였다. 치료복, 수액, 빈 침대, 그리고 비어있는 고정틀. 정철이 낮게 말했다. 여기서 누군가를 옮겼어. 급하게. 세아의 목이 말랐다. 엄마. 정철이 팔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확인해야 해. 그는 유리문 잠금을 해제했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오래된 인터페이스가 떠올랐다. 프로토콜 7. 완성체 반응. 이동. 자정. 중앙 핵심동. 세아의 시선이 한 줄에 멈췄다. 피신호 안정화를 위한 공여자. 그녀는 모니터에 손을 올렸다. 공여자. 누구죠? 정철이 묵묵히 다른 창을 띄웠다. 흐릿한 사진 한 장. 박선희. 세아의 호흡이 끊겼다. 엄마를, 내 피를 고정시키는 공여로 쓰겠다는 거야. 정철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했다. 그녀가 한 발 물러섰다. 바닥이 흔들렸다. 아니, 내 안이 흔들렸다. 손등의 빛이 커졌다. 체열실의 금속 트레이가 덜컹거렸다. 정철이 손을 뻗었다. 세아, 진정해. 지금 흥분하면 신호가 퍼져.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울분은 뜨거웠고 눈물은 차가웠다. 멈춰. 지금은 울 때가 아니야. 엄마가 항상 말했지. 힘은 지키기 위해 쓰는 거라고. 그녀는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빛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정철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좋아. 움직이자. 지도에 표시된 중앙 핵심동은 지하 더 아래였다.
엘리베이터는 죽어 있었다. 남쪽 계단 폐쇄, 동쪽 수문 잠김. 남은 건 서쪽 보급로. 정철이 짧게 말했다. 거긴 경계가 열지. 하지만 길이 좁아.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좁으면 한 줄로 가면 돼요. 나 먼저. 서쪽 보급로는 천장이 낮았다. 천장의 배관이 머리칼을 스쳤다. 바닥엔 물이 고여 있었고 발을 옮길 때마다 소리가 났다. 그녀는 발을 비스듬히 디뎠다. 소리를 반으로 줄였다. 코너를 돌아설 무렵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2명, 한 명은 수첩을 넘기는 소리, 다른 한 명은 과자를 씹고 있었다. 세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달려들어라. 아니, 기다려라. 그녀는 기다리기를 택했다. 과자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몸을 숙이는 순간 세아는 그림자에서 빠져나갔다. 손목을 잡아 끌고 어깨를 밀어 벽에 박았다. 다른 한 명이 소리를 내기 전 정철의 손이 그의 입을 막았다. 짧은 싸움, 짧은 호흡. 둘은 바닥에 조용히 식었다. 세아는 그들의 카드키를 챙겼다. 문이 기다렸다는 듯 열렸다. 중앙 핵심동. 천장이 높았다. 원형의 홀, 가운데엔 유리 캡슐. 그 안에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세아의 발이 멈췄다. 엄마. 투명한 벽을 통해 보이는 얼굴. 아주 가까웠고 동시에 멀었다. 선희는 눈을 감고 있었다. 어깨엔 붕대, 팔엔 얇은 관. 모니터가 잔잔한 파형을 그렸다. 살아있다. 세아는 속삭였다. 살아있다. 홀의 반대편에서 발자국이 울렸다. 하얀 가운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왔다. 안경 너머 눈빛이 비어 있었다. 그가 차분히 말했다. 대단하군. 접근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세아가 몸을 세웠다. 문을 열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열게 될 거다. 피가 열쇠니까. 정철이 총을 들어 조준했다. 그는 손을 들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발포하면 내 공여자는 끝이다. 내가 지키려는 그 사람. 세아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말을 이었다. 완성체의 안정엔 공여가 필요해. 내게서 튀어나가는 에너지를 담아줄 그릇. 그릇이라니.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릇은 사람이야. 내 엄마야. 그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완벽한 조합이지. 피는 피를 찾아간다. 홀 천장에 경보등이 켜졌다. 붉은 빛, 짧은 사이렌. 그는 유리 캡슐 옆 제어판에 손을 얹었다. 선택하렴. 문을 열고 공여를 시작할지 아니면 여기서 모두 멈출지. 세아의 가슴이 들썩였다. 정철의 속삭임이 들렸다. 감정에 휩쓸리면 끝이야. 다른 길을 찾아. 그녀는 유리병 너머의 엄마를 보았다. 눈썹에 작은 상처, 잠든 얼굴, 어제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선명했다. 세아는 눈을 감았다 뜨고 제어판의 다른 단자를 보았다. 유지, 배출, 우회. 우회. 그녀는 손바닥을 제어판 위에 올렸다. 피부 아래의 빛이 찰랑거렸다. 금속이 낮게 울었다. 회로가 다른 길을 택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표정이 생겼다. 뭘 한 거지? 세아가 말했다. 내 피는 열쇠가 아니에요. 길이에요. 당신이 만든 길을 바꾸면 문도 따라 바뀌죠. 잠금이 풀리며 유리 캡슐이 올라갔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졌다. 세아는 달려가 엄마의 팔에서 관을 뽑았다. 선희의 눈꺼풀이 떨렸다. 엄마 나야. 선희가 느릿하게 눈을 떴다. 세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살아있었다.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경비가 몰려온다. 정철이 후방을 겨눴다. 시간 없어. 세아는 엄마를 부축했다.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선희가 짧게 웃었다. 내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문이 열리며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졌다. 총구가 반짝였다. 세아는 몸을 돌려 두 손을 벌렸다. 빛이 퍼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폭발이 아닌 흐름. 총구가 낮아지고 금속 부품이 느리게 굳었다. 방아쇠가 움직이지 않았다. 정철이 놀라 탄을 아꼈다. 좋아, 바로 그거야. 힘을 쏘지 말고 흐르게 해. 통로는 길었고 적은 많았다. 그러나 모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세아가 흐름을 굴리고 선희가 빈틈을 찔렀다. 정철이 후미를 책임졌다. 경보의 울음은 멀어지고 바깥 공기의 냄새가 가까워졌다. 막다른 코너에서 마지막 문이 앞을 막았다. 외부 참, 수동 해제 필요. 정철이 도구를 꺼냈다. 시간이. 세아가 그의 손을 덮었다.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열게요. 그녀는 깊게 들이쉬었다가 내쉬었다. 손바닥이 따스해졌다. 문틀의 볼트가 하나씩 풀렸다. 철판이 신음하듯 떨렸다. 바람이 안쪽으로 빨려들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새벽 공기, 흙냄새, 바람의 온기.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걷히고 희미한 빛이 산등성이를 물들였다. 선희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세아는 눈을 감았다 뜨며 웃었다. 끝내려면 더 가야 해요. 정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도엔 아직 표시되지 않은 길이 많아. 하지만 오늘 우린 하나를 지웠다. 핵심동. 멀리서 사이렌이 다시 울렸다. 그 소리는 위협이었고 동시에 약속이었다. 끝낼 수 있다는 약속. 세아는 주머니에서 금속 밴드를 만졌다. 엄마의 체온이 전해졌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 힘을 지키는 데 쓰자. 선희가 대답했다. 그게 우리 길이야. 산길 아래로 빛이 번졌다. 새벽은 길었고 싸움은 더 길었다. 그러나 모녀의 발걸음은 가벼워졌다. 오늘 그들은 문을 열었고 길을 바꾸었다. 그리고 돌아갈 이름을 되찾았다. 가족. 끝까지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도시는 완전히 깨어 있었다. 하지만 모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세아는 손에 남은 미세한 떨림을 가라앉히며 숨을 골랐다. 박선희는 주변을 살폈다. 정철은 노트 한 권을 꺼내 바닥에 펼쳤다. 낡은 표지, 젖은 종이. 그 안에 잉크로 그려진 선이 있었다. 정철이 낮게 말했다. 중앙 핵심동을 비웠다면 총책이 남은 길은 하나야. 언덕 너머 수로길. 기록 보관소로 통하지. 선희가 눈을 세웠다. 그곳에 모든 증거가 있겠지.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세상에 보여줘요. 숨을 데가 없게. 세 사람은 좁은 수로를 따라 걸었다. 물소리가 낮게 울렸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허리 높이 어둠이 몰려왔다. 세아는 앞서가며 벽을 더듬었다. 차갑고 거친 표면, 금속의 이음새, 그 안쪽으로 약한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수로 끝에 작은 문이 있었다. 문턱은 낮았고 자물쇠는 오래됐다. 정철이 쇠송곳을 꺼냈다. 세아가 손을 올렸다. 잠깐요. 그녀의 손바닥이 자물쇠에 닿자 금속이 낮게 울었다. 딱! 쇠심이 풀리며 문이 열렸다. 정철이 미소를 삼켰다. 잘했어. 안쪽은 차갑고 정숙했다. 서가가 빽빽했고 바코드가 붙은 상자가 층층이 놓여 있었다. 공기 중에 약품 냄새가 떠돌았다. 선희가 낮게 말했다. 여긴 진실을 감추는 방이야. 오래된 죄가 잠들어 있지. 세아는 한 상자를 꺼냈다.
실험 기록, 공여자 명단, 반응 수치,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을 긁었다. 정철이 서가 위쪽을 가리켰다. 총책의 이름을 찾아. 승인 서명이 있을 거야. 세아는 상자를 바닥에 놓고 다음 서가로 움직였다. 눈이 빠르게 줄을 훑었다. 끝줄에 낯익은 글자가 걸렸다. 리국현. 그 아래 작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정권 승인. 선희의 표정이 굳었다. 그 이름, 그녀의 지난 날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명령을 내리던 목소리, 무표정한 눈빛. 그가 모든 것을 시작했고 모든 고리를 묶었다.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서 났다.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낮췄다. 불빛 한 줄기가 서가 사이로 흔들리며 다가왔다. 경비 둘, 무기 하나. 정철이 손짓을 보냈다. 오른쪽, 뒤, 끌어들여. 세아는 숨을 고르고 그림자 속에 섰다. 경비가 모서리를 돌 때 선희가 먼저 나섰다. 손목을 꺾고 입을 막고 무릎을 눌렀다. 짧고 정확했다. 다른 하나가 뒤돌아 외치려는 순간 세아가 팔을 걸어 눌렀다. 몸이 바닥을 스치며 조용히 식었다. 정철이 통신기를 수거하고 귓가에 대었다. 적신호 없음. 아직 들키지 않았다. 서가 끝쪽에 철문이 하나 더 있었다. 문 위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서버실. 정철이 열쇠 꾸러미를 뒤졌다. 들어가면 한 번에 끝난다. 선희가 세아를 보았다. 준비됐니?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버실은 숨을 쉬는 짐승 같았다. 빽빽한 기계가 낮게 울었고 푸른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정철은 바닥 패널을 뜯어 선을 찾아냈다. 이걸 뽑으면 전체가 무너진다. 하지만 그 전에 복사해야 한다. 선희가 옆에서 경계했다. 세아는 제어판 앞으로 갔다. 손바닥을 올렸다. 금속결이 손끝에 닿았다. 깊게 들이쉬고 최대한 천천히 내쉬었다. 빛이 조용히 흘렀다. 문이 열리고 기록이 펼쳐졌다. 화면 속에 날짜가 떠올랐다. 해당 연도, 해당 달, 해당 날. 그날은 세아가 처음 세상에 울음을 터뜨린 날과 거의 겹쳐 있었다. 프로토콜 실행, 공여자 확보, 모든 문장은 명령이었다. 세아는 이를 물었다. 정철이 휴대 저장 장치를 꽂았다. 진실을 옮겨 담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상자 하나 분량의 침묵만큼. 그때 경보등이 번쩍였다. 침입 감지. 차갑고 메마른 음성이 서버실을 채웠다. 정철이 외쳤다. 복사 완료. 끊는다. 선희가 문을 차고 나갔다. 복도 바닥이 흔들렸다. 경비들이 몰려왔다. 세아는 어둠을 향해 손을 들었다. 빛이 일렁였다. 이번엔 폭발시키지 않았다. 조명만 꺼뜨렸다. 발소리만 흐트러뜨렸다. 방아쇠가 허공을 당기듯 헛돌았다. 정철이 선희에게 저장 장치를 건넸다. 나와. 위로. 세아가 뒤를 보았다. 서가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왔다. 흰 가운, 잿빛 눈빛. 리국현이었다. 그는 손을 모아 박수를 쳤다.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선희가 한 걸음 나섰다. 끝내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끝낼 생각이었으면 이 방을 없앴지. 나는 보여줄 거다. 누가 괴물을 만들었는지. 리국현의 손이 천장 제어로 향했다. 유리벽이 내려오며 길을 막았다. 세아와 선희, 정철이 서로 떨어졌다. 벽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기록은 너희가 가진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증거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세상을 흔들 수 있지. 세아가 이를 세웠다. 그래서 나를 무대로 올리려 한 거죠. 그가 미소를 지었다. 너보다 더 빛나는 배우가 있겠나.
선희가 유리벽을 주먹으로 쳤다. 금이 가고 다시 메워졌다. 강화유리였다. 정철이 반대쪽 위를 가리켰다. 환기문이 있어. 위로 오르면 합류 가능해. 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위로 올라가요. 저는 여기 틈을 만들게요. 선희가 잠시 망설였다. 세아는 웃었다. 믿어줘요. 이젠 흘릴 수 있어요. 정철이 선희를 부축해 벽면 사다리로 올렸다. 리국현은 그 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보았다. 세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가 세상을 선택하라. 너의 피를 숨길 것인지 드러낼 것인지. 그녀는 숨을 고르고 유리벽에 손을 올렸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 위로 자신의 맥박이 전해졌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숨기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에게 주지 않아요. 빛이 유리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균열이 생기고 길이 바뀌고 잠금이 엉켰다. 장치가 지연되고 경보가 무음으로 바뀌었다. 리국현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는 제어판을 연타했다. 수치가 흔들렸다. 세아가 속삭였다. 길을 바꾸면 문도 따라와요. 유리벽이 천천히 올라갔다. 선희와 정철이 다시 내려왔다. 세아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리국현이 뒷걸음질 쳤다. 그의 뒤로 서가가 길을 막았다. 정철이 앞을 틀어쥐었다. 선희가 말했다. 넌 법정으로 간다. 숨을 데 없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법정이 진실을 지키는 곳이면 좋겠군. 세아가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무대를 만든다. 오늘 밤 보관소를 빠져나오자 밤 공기가 들이쳤다. 세 사람은 숨을 맞췄다. 산길은 어두웠지만 마음은 한 갈래로 모였다. 정철이 저장 장치를 가리켰다. 언론과 검찰 동시에 보내자. 선희가 고개를 저었다. 그보다 먼저 사람들이 직접 보게 해야 해. 세아가 물었다. 어떻게요? 선희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정교회장이던 학교. 강당의 대형 화면이 아직 남아있겠지. 그 밤 도시는 비를 머금고 빛났다. 세 사람은 학교로 향했다. 운동장은 비어 있었고 깃발만 천천히 흔들렸다. 방송실 문이 열렸다. 먼지 냄새가 났다. 세아가 스위치를 올렸다. 전원등이 켜졌다 꺼졌다. 다시 켜졌다. 정철이 선을 연결했다. 저장장치 준비 완료. 선희가 창밖을 보았다. 곧 올 거다. 리국현도 그 뒤를 따르는 자들도. 세아는 화면 앞에 섰다. 심장 박동이 느리게 내려갔다. 손끝의 빛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를 낮게 가다듬었다. 대도시의 밤 건물 벽면과 전광판들이 하나둘 깨어났다. 학교 방송망이 인근 공공망과 연동되도록 회선이 이어졌다. 정철이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시작해. 첫 장면이 떴다. 생화학 7부대, 승인 서명, 공여자 명단, 실험대 위 사람들, 그들의 이름, 그들의 마지막 표정. 화면은 잔혹했지만 진실이었다. 세아는 말문을 열었다. 내 이름은 윤세아. 나는 오늘 내 피의 진실을 말하려 한다. 누군가 내 피를 그릇이라 부르지만 나는 사람이자 딸이다. 이 기록은 나의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다.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세상에 돌려준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학교의 밤이 술렁였다.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철이 창문 너머 어둠을 살폈다. 세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문장을 이어갔다. 이어지는 영상은 또렷했다. 도시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버스 정류장, 편의점, 병원 대기실. 모두가 같은 장면을 보고 있었다. 세아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다.
그리고 마음 한가운데 자리한 이름을 떠올렸다. 엄마. 그녀는 마이크를 꼭 쥐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 우리의 이름으로 끝까지 간다. 어둠 속에서 빛이 터졌다. 도시의 전광판이 동시에 깨어났다. 차들이 멈추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유리병마다 같은 영상이 흘렀다. 생화학 7부대의 기록. 고요가 잠깐 머물고 곧 웅성거림이 도시를 덮었다. 윤세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리는 실험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방송망을 타고 울렸다. 거리의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었다. 댓글이, 영상이,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누군가 울었고 누군가 분노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방송실 안 공기가 뜨거웠다. 기계 팬이 울고 전선이 타는 냄새가 퍼졌다. 정철이 뒷문을 막고 있었다. 선희는 창가에서 상황을 살폈다. 멀리 도로 아래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놈들이 왔다. 세아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금만 더. 영상이 끝나야 해. 정철이 무기를 장전했다. 선희가 고개를 저었다. 쏘지 마. 이건 증거로 충분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도 문은 지켜야지. 그녀가 낮게 말했다. 지켜야 할 건 문이 아니라 사람이지. 그 한마디에 정철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무거운 군화 소리. 리국현의 부하들이었다. 문 손잡이가 돌았다. 선희가 세아의 어깨를 잡았다. 끝까지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세아는 눈을 마주쳤다. 엄마는요? 난 남아. 이건 내 싸움이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싸움이에요. 문이 열리며 연기가 들어왔다. 총성이 터졌다. 정철이 몸을 틀어막았다. 탄이 벽에 튀었다. 선희가 세아를 뒤로 밀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했다. 짧은 거리, 세 걸음. 첫 번째 적의 손목을 꺾고 두 번째를 밀쳤다. 총이 바닥에 굴렀다. 그러나 세 번째가 방아쇠를 당겼다. 소리가 크게 울렸다. 세아의 시야가 흔들렸다. 엄마가 쓰러졌다.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피가 번졌다. 엄마. 세아가 달려가 안았다. 선희의 숨이 거칠었다. 괜찮아. 얕은 상처야.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정철이 손수건을 눌렀다. 더는 버틸 수 없어. 나가야 해. 문 밖에 적들이 다시 모였다. 세아의 몸에서 빛이 번쩍였다. 선희가 손을 잡았다. 안 돼. 폭발시키지 마.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쁜 사람들을 없애면 끝날 것 같았는데. 그건 아니야. 선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진짜 끝은 용서야. 세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처럼 할 수 있을까? 선희가 미소를 지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 순간 스피커에서 방송이 이어졌다. 세아의 목소리와 함께 영상의 마지막 자막이 흘렀다. 진실은 멈추지 않는다. 화면이 꺼지자 동시에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다. 전국으로 중계망이 연결되고 언론의 긴급 속보가 이어졌다. 경찰 무전이 들렸다. 비인가 무장 세력 포착. 진입 명령 중지. 내부에 민간인 존재. 정철이 외쳤다. 멈췄어. 군이 후퇴하고 있어. 학교 밖이 조용해졌다. 선희는 벽에 기댔다. 세아가 그녀를 부축했다. 정철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창밖에 비친 도시의 불빛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끝났어, 진짜로. 세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진짜 끝이에요.
시간이 흘러 해가 떠올랐다. 교정의 벚나무 가지에 아침빛이 스쳤다. 의료 헬기가 내려왔다. 선희는 들것에 실리며 딸의 손을 잡았다. 세아야. 응, 지켜줘.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며칠 후 뉴스는 폭발적이었다. 19년간 은폐된 인간 실험, 국가기관 연루 정황, 전직 북한 격투부대 장교의 증언, 국제사회로 번지다. 리국현은 체포됐다. 법정에서 그는 말이 없었다. 대신 세아의 영상이 증거로 재생되었다. 힘은 지키기 위해 쓰는 것이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병실 창가에 햇살이 들었다. 박선희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세아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봤지. 이젠 숨길 것도 없네. 세아가 미소를 지었다. 숨기지 말아요. 우리가 겪은 걸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싸움이겠지.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다. 세아는 가방에서 낡은 태극 문양 배지를 꺼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선희가 미소를 지었다. 격투부대 시절 마지막 임무 때 받았던 배지야. 이제 내가 가져. 세아가 조심스레 받아쥐었다. 차갑지만 따뜻했다. 이건 싸움을 위한 게 아니라 끝까지 버텼다는 증거야.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섰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었다. 세아가 속삭였다. 이젠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평범하게. 하지만 기억해. 평범함도 지켜야 얻는 거야. 세아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알아요. 이제 어떻게 지키는지도 배웠으니까. 하늘이 맑아졌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퍼졌다. 그 빛 아래 모녀의 그림자가 겹쳐졌다. 19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은 세상 위로 올라왔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이름을 되찾았다. 박선희, 윤세아,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는 살아서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세아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도시의 화면에 남았다. 내 엄마는 북한 격투부대 장교였다. 그런데 내게 물려준 건 싸움이 아니라 용기였다. 그 한 줄이 밤하늘을 가르며 빛났다. 봄의 끝자락이었다. 도시는 다시 일상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사람들의 입속에서 맴돌았다. 뉴스는 잠잠해졌고 인터넷의 분노는 잦아들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쉽게 믿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평범한 사람 곁에도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윤세아는 대학 입시 원서를 썼다. 행정학과. 그녀는 웃었다. 엄마가 전투는 끝났지만 세상을 바꾸는 싸움은 남았다던 말이 떠올랐다. 교정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평화로웠다. 창문 너머 병원 마당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엄마였다. 목발에 의지한 채 새로 심은 묘목을 가꾸고 있었다. 세아는 급히 내려갔다. 엄마. 박선희가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는 여전히 군인다운 각이 있었지만 이제 미소가 더 많았다. 너 또 뛰어다니면 넘어져. 이제 체력 괜찮아요. 그건 내가 아는 대사야.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다. 정철이 멀리서 걸어왔다. 민간 보안팀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다. 새 임무가 생겼어요.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대요.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선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었다. 선희 씨 이름이 명단에 올라갔어요. 자문위원으로. 나. 정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아니면 그 안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대요. 그날 밤
모녀는 늦게까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돌아가는 게 아니야. 바로잡으러 가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엄마를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 이제 숨길 게 없잖니. 선희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넌 대학 가서 뭐 할 거야? 세상에 정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고 싶어요. 그럼 내 싸움도 이제 시작이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말로 싸울 거예요. 창밖엔 달이 떠 있었다. 19년 전 그 달빛 아래서 선희는 남쪽으로 뛰어들었었다. 눈보라를 뚫고 철조망을 넘어 오직 한 생명을 품기 위해서. 그 생명이 지금 자신의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세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이 그때 나랑 똑같다. 무서워서요? 아니, 결심이 보여서. 며칠 뒤 서울시청 광장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진실의 날, 기억의 날. 세아와 선희는 함께 섰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사회자가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상을 바꾼 한 모녀가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천히 번졌다. 선희는 손을 흔들었다. 세아는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가 한 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뿐이에요. 짧고 또렷한 한 문장. 광장은 조용했다. 행사가 끝난 뒤 모녀는 함께 걸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죠. 그래서 준비해야지. 선희는 딸의 어깨를 감쌌다. 힘을 잃지 말고 미움 대신 용기를 써. 세아가 대답했다. 엄마가 그렇게 했잖아요. 노을이 붉게 퍼졌다. 하늘은 하루를 닫는 대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색으로 변했다. 세아는 주머니 속 배지를 꺼냈다. 태극 문양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가볍게 속삭였다. 이건 싸움을 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잇는 증거야.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시선이 하늘에 닿았다. 별빛 하나가 떨어졌다. 그건 슬픔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그날 밤 박선희는 일기를 썼다. 19년 동안 감췄던 내 정체를 딸이 깨워주었다. 그 아이 덕에 나는 다시 인간이 될 수 있었다. 힘은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번 생은 성공이다. 창문 너머로 세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완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다. 진실을 본 사람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모녀는 불을 끄고 창가에 나란히 섰다. 서로 다른 상처를 가졌지만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향기. 전쟁의 잔내가 사라지고 새 삶의 냄새가 퍼졌다. 그날의 마지막 문장은 세아의 마음속에 남았다. 엄마는 내 세상이었고 이젠 내가 엄마의 세상을 지킬 차례다. 하늘 위 별빛이 천천히 번졌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맞았다.